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몸의 신진대사와 해독 작용을 하는 등 우리가 생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하는 장기, 바로 간인데요. 그래서 이 간을 제2의 심장 또는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면 알수록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이 간과 관련된 질병인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김석한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바이러스성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 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이름하여 간 자기소개서입니다. 이름 간. 위치는 횡격막 아래 복부의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인체의 여러 장기 가운데 단일 장기로는 가장 크고요. 무게 또한 약 1.2에서 1.5kg 정도로 성인 체중의 50분의 1에 달합니다. 선생님, 이 간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3천억 개 정도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고요. 네. 그리고 인체 내 혈액의 한 10%가 간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아요. 탄수화물 대사, 그리고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 그리고 지방 대사, 해독 작용 및 살균 작용 등의 주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서 이루어지는 대사 작용은 거의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간이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고요. 네. 일단은 그 에너지 대사를 또 담당을 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네. 그리고 이런 다른 면역 기능 그리고 호르몬 작용도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노폐물도 같이 제거를 해주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술을 알코올 대사를 해주는 제일 중요한 기관 간으로 알고 계시듯이 그런 네. 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 자체도 다 해독을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화학 공장이다 이런 네. 표현을 붙이기도 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만큼 중요한 장기라서 그런지 이 간에 대한 속담도 우리말에 참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간이 부었다 막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혹시 우리 선생님도 아시는 속담 있으세요? 지금 당장의 생각은 나진 않는데요. 네. 근데 그 재미있는 표현이 간이 부었다라는 아, 예. 게 실제로 오늘 저희가 얘기해야 할 간염 때 네. 보이는 영상 속에서 간이 붓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간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바이러스성 간염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A형 간염, B형 간염 이런 질병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A형, B형, C형 간염까지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이제 드물게는 잘 모르시는 경우 이제 E형 간염인 경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좀 많은 경우가 많고요. 네. B형 간염 같은 경우도 이제 B형 간염과 같이 병발해서 발생할 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바이러스 질환들 특히나 이제 그 생소하시겠지만 거대세포 바이러스라든지 네. 앱스테인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간염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흔하지는 않은 경우고요. 또 이제 네. 면역이 저하된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바이러스 간염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네. A형, B형, C형 간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가장 많이 들어본 간염 중에 하나가 그냥 A형, B형, C형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A형 간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A형 간염의 주된 특징은 일단은 급성기 간염만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우리가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그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급성기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네. 보통은 이제 잠복기가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소화 불량, 오심, 구토 그리고 황달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염력 자체가
오염된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A형 바이러스의 오염된 물이나 음식 그리고 A형 간염 환자와의 접촉으로 네. 일단 전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A형 간염이 이제 그 앓고 나서 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항체가 생성돼서 다시는 A형 간염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A형 간염은 음식이나 오염된 물을 먹으면서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네. 몸에서 항체가 생기면은 재발 확률은 지극히 낮아진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B형 간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B형 간염도 마찬가지로 급성 B형 간염과 만성 B형 간염으로 나뉠 수가 네. 있습니다. 이제 급성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보통은 바이러스 간염은 증상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그것 때문에 무기력증이라든지 이제 그 몸이 이제 허약해진다거나 구역 구토 그리고 황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급성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게 되면은 보통 한 40% 정도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 급성으로 완치가 돼서 끝나는 경우, 항체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외에 이후에 60% 정도에서는 이제 만성 B형 간염으로 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상기 감염이라고 해서 네. 그 어머니가 B형 간염 환자일 때 아이가 출산하면서 그 산도를 통해서 태아한테 감염을 시켜서 네. 그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주상기 감염으로 그 발생한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태아의 경우 90% 정도가 만성화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이 B형 간염이 전파되는 다른 통로가 있을까요? 네. 그 전파 통로 자체는 그 또 그 외에는 혈액맥에 네. 그리고 체액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감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가 그 문신이라든지 피어싱이라든지 네. 이런 소독되지 않은 침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 그 예전에는 이제 불법 시술이라든지 그 이제 화장품 아줌마가 방문해서 눈썹을 해주신다든지 네.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그 감염이 그 소독되지 않은 침을 여러 사람이 돌려 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그 부부 관계라든지 네. 이런 성관계로 인해서 보통 전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거는 그 무분별한 성관계가 있을 때 보통 이제 단순 부부 관계에서는 그 피임을 철저히 한다거나 파트너가 한 명인 경우에는 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으로 인해서 주사기 오남용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B형 C형 간염 마찬가지 C형 간염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두 가지 질환 자체가 전염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주상기 감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 가서 이 그 산모들이 다 B형 간염이 있는지 보균자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보게 되잖아요. 네네. 이 B형 간염 만성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B형 간염 보균자가 될 수 있는데 미리 이걸 예방하거나 혹은 태어나자마자 치료를 받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산모가 이제 그 임신 2주차 때, 네. 그 2분기 때, 네. 임신 2분기 때 그때 다시 그 저희가 이제 B형 간염에 대해서 네.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검사 수치에서 우리 수치가 많이 높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산모에게. 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건 보험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산모와 그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네.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생 이후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면역 글로불린과 그리고 그 예방 접종을 네. 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 신생아에 대해서 B형 감염이 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자, A형 간염과 B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C형 간염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C형 간염은 A형 간염과 B형 간염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요?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B형 간염과 비슷하게 이제 만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간염이고 B형, C형 둘 다 만성화가 되게 되면 간경변이라든지 간암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는 우리가 전염이 되지는 않지만 네. 그 문신이나 피어싱 같은 그리고 소독되지 않은 침이나 주사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그 전염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그 한 의원에서
소독되지 않은 주사기로도 네. 예, 그걸로 인해서 C형 간염이 많이 발생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예전에는 또 이제 한의원 같은 데서 침 같은 경우도 소독이 안 됐을 때 그런 경우에도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또 하나는 사실은 그 90년대 이전에 그 수혈 때문에도 예, 네. 수혈 자체가 예전에는 검사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혈 과정 중에서도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개선이 된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 대한 시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감염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A형, B형, C형 간염의 특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거든요. 급성이고 아니면 만성이고 이런 차이는 어떻게 알아볼 수 보통 있는 우리가 거예요? 이제 바이러스 간염에 걸리고 나서 네. 6개월 이상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있게 됐을 때 우리가 만성 간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부분 환자들은 한 달 이내에 다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보통 6개월 이내에는 99% 정도가 다 호전이 되는 상황인데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경우는 일단은 간수가 높아졌다가 회복이 되더라도 네. 그게 체내에 남아서 결국에는 바이러스 수치가 검출이 되는 경우에 네. 6개월 뒤까지 검출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만성 간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만성 간염으로 이행이 되게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그 체내에 그 급성 간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불이 갑자기 크게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한꺼번에 불이 많이 나서 나무 장작을 확 태우고 열도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성화가 되게 되면 이제 숯처럼 몸 안에 남아서 네. 염증 반응을 그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정도로 나오진 않지만 네. 간세포를 서서히 상처를 주고 손상을 줘서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간 섬유화, 흉이 진다고 얘기하죠. 네. 간에 흉이 졌다가 회복이랑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간경변으로 예전에 간경화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간경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간경변증으로 이행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간암이 발생될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간은 침묵의 장기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성 감염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네, 만성화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증상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간에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간에 무슨 이상이 있더라도 이게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증 반응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 급성기만큼 확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피 검사를 해보면은 간 수치가 살짝 높은 경우 이런 경우로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증상으로 유발되지는 않기 네. 때문에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상에 대한 자각이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 간염으로 인해서 혹시 만성 간염이 이 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맞습니다. 만성 B형 간염 그리고 만성 C형 간염의 경우에는 간암의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국가 검진으로도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전액 보장은 아니지만 네. 그 건강 검진으로 네. 관리를 초음파 검사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간경변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위험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암으로까지 발병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간에서 이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특별한 간 기능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 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30% 이상이어도 이 간 기능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30%까지 정도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간에 대해서 그 기능 자체에 크게 무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정상 기능 자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간 기능 자체가 30%만 남아 있어도 병원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이하로 더 떨어지게 돼서 그 간 경변에 대한 합병증, 복수가 찬다거나 황달이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염 혹은 간암, 이 간염에 대해서 우리가 자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아니면 이제 가족력이죠. 사실은 네, 네.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그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네.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B형 간염의 가족력이 있으면은 네. 그 미리 검사를 좀 받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B형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피 검사 이외에는 다른 자각 증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요. 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밖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간염이 음식을 통해서 혹시 그리고 잘못된 뭐 주사 방법이라든지 피어싱이나 문신을 통해서도 옮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감염 발병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나라 감염 발병률 자체는 보통 B형 간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전 인구의 네. 전 인구의 한 3에서 4%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상기 감염이 우리 나라에서 굉장히 흔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 예방 접종과 백신 그리고 이제 예방 접종 사업이 충분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네.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의 감염률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그 인구의 그 항체 양성으로 네. 나오는 경우가 한 0.6%에서 0.8% 정도로 전국에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항체라고 하면은 병에 대한 예방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특이하게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항체가 병을 예방시키지 못합니다.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C형 간염에 한번 노출이 됐다는 얘기로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C형 간염 항체가 있는데 회복이 됐으면 그 몸 안에 바이러스가 없다면은 C형 간염이 급성 C형 간염으로 회복이 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항체 양성인 경우에 한 50% 정도에서는 C형 간염 RNA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만성 C형 간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또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7,000명 이상 정도의 네. 환자 수가 발병을 했고요. 네. 최근 2년 사이에 점점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우리도 이 서서히 이게 그 A형 같은 감염 경우에는 A형 간염인 경우에는 점점 또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혹시 간염도요, 계절성 감기처럼 유행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보통은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봄철, 그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네. 수온이 좀 올라가면서 그때 바이러스 증식이 좀 활발해지면서 그로 네. 인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할 때 어패류라든지 네. 생선 같은 경우 이제 회로 먹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 이 날 음식을 먹을 때 노출이 될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A형 간염의 발병률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계절을 타지 않고 네. 1년 내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지금 그 생각에서는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지금 생각에서는 네. 음식이 네. 그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전을 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더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이 봄철이잖아요. 네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 병원에 혹시 감염으로 인해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그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여파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모여서 접촉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은 지금 자가격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같이 모여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A형 간염 발병이 아직까지는 드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음식으로 발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A형 간염 환자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산발적으로 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불청객 바이러스성 감염. 이 다정다감에서 간염으로 병원을 찾은 사례자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 달 전부터 열나고 감기 몸살 증상 때문에 병원 내원했다가 A형 간염이라고 말을 들어왔고요. 많이 당황했는데 지금 입원했다가 치료받고 지금 다시 내원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어패류
그때 조개젓이셨었나요? 그거 드셨다가 이제 네. 심하게 앓으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입원하셔서 제가 초음파 봤을 때는 간이 좀 부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무슨 나쁜 질환이라든지 담석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병발되진 상황은 아니었었고 피 검사상에서 수치도 많이 좀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증상은 많이 좀 좋아지셨겠지만 아직까지는 일상생활 하는데 좀 피곤하고 그걸 느끼실 수 있어서 저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더 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열이나 뭐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간염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많이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따로 먹고 지금 가족들하고도 지금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화면에서 만나본 환자는 A형 간염 사례자였는데 이분은 어페르를 드시고 간염이 발생한 경우인데 이 A형 간염은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지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특히나 더 가족들과 함께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바이러스성 감염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그 A형 바이러스 간염인 경우에는 네. 대증 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증상 완화 치료입니다. 사실은 몸의 면역 체계가 저절로 이게 낫게 만들게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탈수라든지 영양실 그 결핍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수액 치료 그리고 열이 나는 경우에 예방적 항생제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증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고 B형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C형 간염에 대해서는 그 항바이러스 제제가 그 완치를 할 수 있는 몸 안에 이제 체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네. 먹는 약으로 이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안타깝게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바이러스 제제를 같이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체내의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를 하진 못하고요. 네. 증식을 억제시키는 아. 그런 정도의 치료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어서 네.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평생 약을 복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예방 접종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A형,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이 일단 있고요. 네.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예방 접종을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씩 혈액 검사 그리고 네. 이제 만성 그 간염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관리법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바이러스성 감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죠. 자, 먼저 B형 간염 보균자와 같이 찌개를 먹으면 전염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선생님께서 정답 보여주시죠.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네, X. 정답은 X입니다. 네, 왜 X인가요? 일상생활로는 이제 B형 간염 자체가 그 전염이 되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접한 접촉, 그 성접촉이나 그 체액 그리고 혈액 노출 또 그리고 그 이제 주상기 간염으로 일단은 그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포옹이라든지 뽀뽀, 입맞춤 정도 그리고 같이 술잔을 돌리는 것도 일단은 전염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찌개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 먹는 우리나라 이 습관이 있어서 혹시나 이쪽으로 통해서 혹은 잔을 돌리는 이런 걸로 인해서 감염이 옮기지 않을까 했었는데 X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간염은 어릴수록 증상이 심하다. 글쎄요, 요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리니까 간 기능도 약해서 왠지 저는 증상이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X요? 정답은 X입니다. 네. 아니, 어리니까 이 증상이 나타나면 아이가 더 힘들어하거나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다행인 거는 어렸을 때 우리가 감염이 되게 되면은 그 증상이 경미하고 그냥 단순히 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됐을 때 걸렸을 때는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꾸로 예전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네. 어렸을 때 A형 간염에 많이 노출이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경악에 앓고 넘어가고 항체가 생긴 경우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위생 관리가 철저해지면서 네. A형 간염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A형 간염이 늘어나는 게 그게 그 원인이라고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해도 무방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보통 임신 중에는 영양제나 약 챙겨 먹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운데 예방주사 맞아도 될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는 안심하고 얘기죠. 맞아도 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불활성화 백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백신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깨우는 거기 때문에 네. 산모한테는 안전한 백신이고요. 또 하나 거꾸로 만약에 임신 중에 B형 간염에 걸렸을 때는 네. 유산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모일 때 B형 간염 항체가 없으면 맞으셔도 안전하고 수유할 때도 맞으셔도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개인 위생, 손 씻기 등에 철저히 하고 익힌 음식을 드시고요. 또 네. 이제 불법 시술 같은 피어싱이나 문신 같은 것은 아무래도 자제하시는 게 예방법에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요즘 워낙 다들 손 씻기는 잘 실천하고 계신데 남은 네. 음식은 좀 아까워서 뒀다가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안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80도 이상 10초만 끓여도 이 바이러스 균이 죽는다고 하는데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물 자체도 마찬가지고 네. 80도에 10초만 끓여도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사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주 운동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간염이 있어도 술은 조금씩 마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은 바이러스 간염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쪽에 중점적으로 얘기했지만 알코올성 간염과 지방 간염에 대한 환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알코올성 간염과 지방 간염이 있는 분들이 C형 간염에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B형 C형 간염이 있는 분들이 그 술로 인해서 알코올성 간염이 병발이 되거나 대사성 간염이 병발이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증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이러스성 감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몸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기본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꾸준한 건강 관리와 건강한 식습관, 내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배운 의학 지식도 함께 명심하시면서 건강한 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알찬 지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VU 다정다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